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사업을 분골 쇄신하자. 네, 해외 구매 대행 초보 사업가 온골 쇄신입니다. 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대표님들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다 말씀드리기 수 없고 더 보여드리기 어렵지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조금 봤던 분들은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계시겠죠? 음,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뭐 와이프를 조금 챙기고 그리고 아이를 조금 보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시간들을 좀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남는 시간 제가 뭐 허튼 시간을 쓰지 않고 예, 지금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몰입을 하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날짜가 이제 그 날이 바뀌어서 22일입니다. 제가 1월 20일 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는데 진짜 두 달이 눈 깜빡하니까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지. 네, 제가 진짜 집중해 있긴 한가 봐요. 근데 시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새벽 4시가 넘었어요. 4시 5분이고요. 제가 어제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고, 그리고 오늘 낮잠 2시간 자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밤을 샐 수 있었던 이유는 일요일 날 조금 잤습니다, 제가. 하루에 4, 5시간 자는 취침 시간을 오버해서 일요일 날은 이제 조금 와이프와 쉬면서 좀 잤어요. 좀 많이 잤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원래 패턴을 지키려면 또 자야 하는 시간에 잤어야 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밤을 새버렸고 아침에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또 깨버렸고 또 그걸 또 보다 보니까 잠을 안 자게 됐고 오늘 낮잠 2시간 자고 지금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도 좀 됐고 그리고 또 채팅방에서 또 질문 주셨던 걸 또 영상으로 남겨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또 찍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두 달째가 되니까 똑같아요. 어쨌든 저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과 저의 생각은 어쨌든 지금 똑같습니다. 이제 바뀐 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그 경험이 이제 쌓여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뭔가 그래도 그 처음에는 굉장히 이거 뭘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라는 게 나을까? 저거라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다면 그런 많은 고민들과 싸워서 했어요. 아무튼 했고 뭐 버린 시간도 많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막 말로는 막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나 초기에는 버렸던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찾고 이것저것 저울질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을 고민하고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하면서 버렸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달라진 부분이 일단은 내가 선택한 방법들을 고수하게 됐고 나만의 스타일 그리고 내 사업을 내가 주도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 좀 옆을 안 보고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해도 그전에는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지금 저에게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게 쭉 하게 되는. 단지 지금 고민이 있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시간을 좀 분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자책하는 거. 뭐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3월 달 그러니까 3월 달 현재 어제까지 매출이죠. 그러니까 오늘 건 아직 그 주문을 그 주문 처리를 안 하고 장부를 안 적었으니까요. 어제까지의 매출은 제가 63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630만 원 나왔고 현재 객단가가 좀 낮아요. 지금 객단가를 좀 높이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좀 이렇게 비율이 좀 맞아야 이제 좋기 때문에 좀 높은 것들을 이제 좀
소싱도 하고 이렇게 좀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그 매출은 630만 원이지만 마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마진은 한 40% 다, 다 띄고 마켓 수수료까지 다 떼고요. 이제 나머지 뭐 부가세 뭐 이런 것까지는 계산 안 하고 떼고 40%가 넘어요. 수익률은. 그러니까 대충 630만 원에 40%면 250만 원인데 이거보다 좀 더 넘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재수 중에 남을까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실제 저에게 순수익으로 떨어지는 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조금 더. 뭐 로스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수수료 부분도 좀 더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부가세도 이제 제해야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제하면은 더 낫겠죠. 하지만 이제 명확한 거는 두 달째고 첫 달보다 성장했다, 매출이 늘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마감이 아니잖아요, 이게. 마감이 아니고 아직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 630만 원이니까 잘하면 매출 10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거기에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수익률로 따지면 40% 정도로 마감이 된다면 4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굉장히 그 좋은 거죠. 그죠? 이제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제가 이제 객단가를 좀 높인 것들, 그리고 지금 다시 상품 가리를 통해서 그 상품 올라가 있는 것들 해서 이제 추가 매출들이 더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달에는 또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하던 거를 안 하고 나태해지고, 아무튼 그러면은 당연히 성장할 일은 없겠지만 제가 지금 하던 대로 지금 하면은 어쨌든 다음 달은 무조건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는 해요. 그게 이런 마인드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두 달 동안 전념을 하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밤을 새도 눈이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유튜브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까 이제 채팅방에 제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신규 주문 이거 딱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딱 크기 전에 들어왔어요, 지금. 신규 주문. 너무 아쉽더라고요. 조금 빨리 제가 카메라를 켰다면, 그걸 영상에 좀 담을 수 있었을 텐데, 모르죠, 또 이제 말씀드릴 때 주문이 들어올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주문 받은 것들 주문 처리를 하고요. 그거 이후에 주문 처리는 이제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 하거든요. 주문 넣는 거는 오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주문 처리를 안 넣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 이제 주문 처리해야 될 오늘의 주문 양을 보여드릴게요. 미리 캡처를 해놨어요. 이거는 짠. 네,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다 받아놓은 거예요. 개통부 처리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죠. 11개. 그리고 이 왼쪽은 이 개통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11개, 5개. 오, 16건. 그래서 엑셀 대기 16건 이렇게 되어 있나 보네요. 여기 보면은 날짜 다 나와 있죠. 21일부터 해서 요게 이제 방금 신규 주문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 요것도 이제 이게 신규 주문 이제 22일 날 이제 오늘 날짜 바뀌어서 들어왔던 건데, 요거 하나만 오늘 주문을 못했어요. 보니까 제가 빠뜨렸던 건지 이게 주문이 안 될 게 아니었는데, 20일 주문인 건인데 이게 놓쳤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주문 누락건이죠, 이거는. 처리 누락건. 이게 개통보를 늦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개통보를 늦게 받아가지고 남아있던 거고, 이렇게 해서 내일이 아니죠. 잠시 후에 제가 오전 한
9시, 8시쯤 저는 주문을 넣거든요. 그 시간에 주문을 넣어야 할 주문 수량은 이렇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개통보 받아야 하니까. 네, 기분이 좋아요. 주문이 많으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뭐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주문 뭐 하루에 5건 이렇게 넣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러고 보면은 저 정말 진짜 많이 성장했네요. 진짜 첫 달은 주문 뭐 다 사람들이 옵션인 줄 알고 주문 넣었다가 그러니까 본품인 줄 알고 옵션을 주문 넣어 주셔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 드려가지고 고객님 혹시 이거 주문하신 거 맞으세요? 그거였어요. 아니었다고 해서 주문 취소하고 뭐 근데 주문 취소 건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개 보낼까 말까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네, 조금은 그 어느 정도 주문이 조금씩 와줘가지고 하루에 5건 이상 5건에서 지금 이렇게 열 몇 건씩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갭을 좀 메꿔서 그 5개 이상의 수치를 10개 이상의 수치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게 일단 저의 이제 이 다음 목표거든요. 그런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품이 지금 제가 이 정도 주문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반품은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게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품은 1차 방어와 2차 방어 정도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4-5건 중에 실제로 협의 없이 그냥 반품이 저의 주소지로 날라온 건 딱 한 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품을 제가 실제로 그 이제 막아보면서 각 마켓의 반품 정책이랑 네,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를 좀 경험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반품 들어왔던 거는 저거는 11번가에서 이제 반품이 들어온 건데 고객이 배송 지연, 그래서 판매자 귀책,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음, 뭐 요런 여러 가지 요런 사유로 이제 반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반품 보류 이걸 해놓고 고객은 그냥 착불로 또 게다가 그냥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반품 해줘야 되나? 그래서 해주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왜냐하면 배송 기간에 대한 안내를 1차, 2차를 저는 했던 건이고 그리고 어쨌든 배송 지연은 핑계고 상품이 그냥 받아보니 이제 뭐 사용을 안 하려고 하던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품을 받아주기에는 좀 아깝다 판단해서 일단 막아보는 중인데 그거를 고객센터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류 처리가 되고요. 이 11번가는 반품에 대한 시스템이 판매자에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판매자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마켓에서도 환불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에게 합당한 그 반품 비용과 택배 비용을 청구를 하고 고객이 그걸 저에게 입금을 해주면 저는 그 다시 마켓 고객센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 환불하고 하면 되는 상황이라 어쨌든 키는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품 한 4-5건 있는 거는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냥 마켓별로 이렇게 조금씩 대처하고 처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해보면 직접 해보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저 이렇게 이제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고 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끔 밤을 다시 새고 있습니다. 네, 밤을 다시 새고 있고 우리 아들도 챙기고 와이프도 조금 그 숙면 시간을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제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올려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상품 올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제 유튜브 이렇게 소통하기로 했고 또 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저희 채팅방이나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 해외 구매 대행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거나 아무튼 고민인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역시나 저도 지금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고민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달째가 이제 지나고 이제 세 달, 3개월 차례 접어드는 이제 저의 시점, 나름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그냥 내 시간을 오로지 다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그래도, 아이고, 제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매출이 어쨌든 보여주고 있고, 이 주문량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면 된다. 음, 하면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해야 된다. 네, 그냥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채팅방에서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같이 이 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저희 채팅방에서 이제 한 대표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제가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온골님 고민 있습니다. 솔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진지하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는 겁니다. 저도 온골님 보고 부러워서 캐시 데이터를 써서 대량 등록을 해보고 싶은데 사용해본 선배 입장에서 추천하시나요? 단점은 뭐가 있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상 그냥 이렇게 뭐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뭐 원하는 대답으로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질문과 아니면은 그래도 이렇게 진심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은 딱 봤을 때 제가 이제 아이 육아하고 있을 때 이제 살짝 보게 되는 질문인데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나름대로 그 저희 생각과 저의 경험과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조금 진지하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뜩이나 제가 캐시데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초반 영상이 그런 캐시데이터를 제가 소개하는 영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게 맞고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서 또 캐시에 대한 사용자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드릴 말씀은 많고 제가 계속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가 끊기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참고로 제 영상은 이제 앞으로 저는 시간에 대한 그런 관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요. 안 넘을 수도 있고요. 1시간이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제 나름대로의 그런 마인드가 다 녹아져 있고요. 경험도 좀 녹아져 있고, 뭐 팁도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다 짤막짤막하게 편집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할 수는 없고, 뭐 그렇게 뭔가 제가 형식적으로 갇혀가지고 지금 뭔가 교육방송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 저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 영상 길다라는 점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익숙해지셨더라고요. 그냥 제 영상을 틀어놓고 업무를 보신다고. 그래서 많이 쑥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를 틀어놓고 이렇게 업무를 보신다는 게 많이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리고 그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더 좋은 모습도 보여드려야겠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좀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답변을 먼저 드리면은요. 우선 저에게 캐시 데이터를 추천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단점이 뭐냐고 여쭤보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시 데이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캐시 데이터가 좋은 프로그램이다 나쁜 프로그램이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저 지금도 계속 그걸 활용해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제 초기였다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자리가 잡히지 않았죠. 자리 안 잡혔어요. 이제 초보 해외 구매된 그 사업가입니다. 아직 2달 이제 됐어요. 자리 안 잡혔고요. 2개월을 해보니 저만의 그냥 이렇게 패턴들이 생겼고 루틴이 생겼고, 이제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이 자리 잡혔죠. 예, 말을 큰일 날 뻔했어요. 자리 잡고 싶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천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추천하지 않습니다. 캐시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단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저는 소통을 합니다. 그냥 100% 속이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다 오픈을 합니다. 네. 아이고, 모니터가 잠깐 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추천을 안 드리냐면요. 내 것이 안 됩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려서 만약에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것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예요, 저는. 네. 추천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잘됨을 보고 그게 부럽고, 나도 저걸 써서 저렇게 돼야지, 더 열심히 해서 저거 이상 나도 만들어 봐야지, 나도 한번,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따라하게 되신다면은 대표님의 것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전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일단은 프로그램 접근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요. 물론 처음에 제가 진입했던 프로그램 사용의 그 생각과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 해외 구매 대행 사업 굉장히 진지하게 보거든요. 굉장히 진지하게 봐요. 그러니까 평생 제가 벌어먹고 살 생계 수단을 뛰어넘어서 이걸로 그냥 제 인생을 종지부 시킬 걸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질 사업이다. 그런데 그 정도 제가 이제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누군가의 잘됨을 부러워해서 나도 저걸 써봐야지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파악을 해나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나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있잖아요. 이 해외 구매 대행 저도 이쪽에 깜짝 놀란 거는 프로그램 왜 이렇게 많죠? 프로그램 왜 이렇게 많고 강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다 각 그 프로그램들 속에서는요, 다 대박을 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성공하신 대표님들이 많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던 해외 구매 대행은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초창기 때까지 지금도 물론 초창기지만 다 잘 되는 해외 구매 대행이었어요. 유튜브만 틀면은 이분은 1억, 이분 1억, 이분은 뭐 한 달 만에 3천, 뭐 이분은 뭐 3개월 만에 뭐 6천, 저 2개월 만에 630, 아직 2개월 끝나지 않았어요. 1,00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저의 현실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봤던 현실은 그냥 대부분 억억이. 야, 와, 야, 억에 진짜 마진은 별로 안 보고 20%만 봐도 2천만 원이네? 아니야, 뭐야. 10%만 봐도 1,000만 원 버네? 우와, 저 프로그램을 쓰네? 우와, 저 강의를 들었네? 우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웬걸?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저의 채팅방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제가 속했던 채팅방도 있고, 지금도 속해 있는 채팅방도 있고, 현실, 진짜. 그 속에서는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안 되는 분인데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뭐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고, 어쨌든 유튜브는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물론 안 되시는 분도 나오시는 채널이 있지만, 때도 있지만, 다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해외 구매 대행을 만약에, 나도 하면 잘 되겠지? 맞아요. 하면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돼요. 진짜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요. 이게 흐름을 잘 탄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외 구매 대행 저는 진짜 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선택을 하게 됐던 부분도 뭔가 많이 이렇게 로직에 의해서 저도 보게 됐고 보다 보니까 알게 됐고 흥미가 생기다 보니까 제 생각이 그걸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몸까지 이런 게 다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붐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해봐야지 라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접근성이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초창기 자본이 들지 않고 인터넷만 되고 노트북 PC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정보들은 다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얇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입 장벽이 얇지만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만둘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네. 어려워요. 물론 기반이 다져지고 스킬이 생기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강의만 들어서 쉬워진다? 절대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제가 다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전에 다른 부분이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더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일단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내 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잘됨을 부러워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따라하기식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거고요. 그 왜 그런 거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똑같이 잘 되지가 않는데, 그죠? 그 어떤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서과장님이 하시는 미서씨, 그리고 투트랙님이 하시는 그 투트랙,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보면은 그걸 쓴다고 해서 다 잘 되지 않잖아요. 누구는 대다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소수가 잘 된단 말이에요. 눈에 띄게. 그런데 제가 저희 채팅방에서 여쭤보신 것이기 때문에 왜 추천드리지 않냐면, 저는요, 이제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시작은 대량이었고요. 그래서 캐시를 사용을 했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캐시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대량과 수동을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 대량과 수동, 반자동과 수동을 섞어서 하고 있어요. 반자동과 수동 속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바뀝니다. 즉 캐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캐시를 사용을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거를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바뀌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고 제가 계속 추천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바뀌고 하는 부분들을, 대표님도 그거를 이게 나한테 맞을까? 내가 이걸 써볼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신 건 저도 이제 알겠지만 저의 추천으로 사용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 이끌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돈을 받고 강의를 해가지고 드릴,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시로 이렇게 챙겨 드릴 수가 없거든요. 단, 제가 이렇게 소통해 드리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제가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걸 쓰고 있고, 이게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항상 해드리는 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고하게 뭔가 자리가 잡히고 좀 진행이 되고 했을 때 그래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할 예정이다라고 했을 때 예정인데 저 따라오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캐시를 쓰는 이유는 제가 초기에 대량으로 상품을 깔아보고 싶어서예요. 뭐가 팔리지? 뭐가 팔리지? 판매되는 이 제품군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량 등록 자체가 빠르게 상품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알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대량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이제 해볼 계획이시면, 그게 진짜 진지하시면 대량 프로그램 중에서는 캐시가 제일 좋다. 제가 선택했던 부분 기준에서 그겁니다. 아무튼 답변이 잘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이렇게 진행을 생각을 하면서요. 이 답변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짤막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참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지금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거나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짬뽕이 돼 있어도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이 답변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진짜 고민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도 그랬고, 이게 초보 해외 구매대행 사업가 분들이나 아무튼 예정이신 분들이나 대부분의 공통적인 고민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을 써야 내가 성공할까? 이거 있지 않으세요? 물론 저도 고민을 해요. 반자동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뭘 써야 되지? 이 고민이 있는데 이거랑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냥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써야 내가 성공할까? 이렇게 고민이시라면은 이거는 조금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만 성공을 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성공으로 가는 정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써야만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닌 시장인 것 같아요. 뭘 써도 비쌉니다, 원래. 이제 프로그램별로 장단점이 조금 있어요. 이제 제가 써보니까 반자동도 같은 반자동인데 얘는 요게 좀 좋고 얘는 요게 좀 안 좋고 얘는 요게 좀 강한데 얘는 요게 좀 약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이런 것 속에서 내가 이걸 선택해서 쓰는 게 나은 거지 이걸 써서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고민 중인 초보 해외 구매 대행 사업가 사장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수동으로 마켓을 올리는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자유자재로 내가 이렇게 수동으로 업로드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고 잘 모르는데 프로그램을 먼저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단추가 조금 잘못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에서 더 나은 방법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은 프로그램을 일단 먼저 쓰는 것보다 수동으로 먼저 올려보세요. 이거예요. 수동으로 먼저 네이버부터 해가지고 다른 마켓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 마켓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그 세세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크게는 뭐 네이버에서는 우리가 다 그 마켓 말하는 게 SEO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뭐 SEO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유튜브에 많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이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어쨌든 해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거를 소싱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뭐 사입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 소싱해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내 기준에 맞춰서 올리는 기준들이 생기게 돼요. SEO도 내가 이 정도 맞춰야지. 그런 기준들이 좀 생기게 되고요. 이 정도만 하니까 뭐 되더라. 그런 게 생겨요.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무조건 키워드를 삽입해서 넣고 어느 분은 무조건 태그를 넣어야 하고 그런데 어느 분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분 이상의 매출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오로지 그냥 내가 하는 게 정답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무튼 기준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하더라? 누가 이거 하더라? 이게 더 좋네? 저게 좋네? 내가 조금 하다가 이거 아니고 저거 해야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뭘 쓰든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굳이 지금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된다면 수동으로 다 올릴 줄 아세요? 라고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수동으로 제품을 소싱해서 그 소싱한 부분을 정리를 나만의 것으로 하고 업로드를 다 해서 그게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정리한 걸 토대로 해서 주문까지 넣고 이걸 일일 장부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없이 이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게 순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게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강력하게 이 기반을 다지고 싶고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조금 이렇게 튼튼하게 아무튼 지금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갑자기 많이 피곤해졌어요. 졸려졌는데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은 탄탄하게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탄탄하게? 진짜 뭐 월 1,000만 원 딱 벌고 몇 천만 원 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잘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할 때 뭐든지. 부실공사 되면 다 무너진다. 알잖아요. 그죠? 먼저 바닥부터 땅부터 파서 철근부터 심고 기둥부터 세워가지고 탄탄하게 심어서 음, 좋은 자재로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공구리부터 발라가지고 시멘트부터 쳐가지고 음, 뼈대부터 만들어가지고 차근차근 차근차근 해야 내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가야 나라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한 번에 그냥 부실공사 하려고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사업을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튼튼하게 밑바닥부터 잘해야지 하고 내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 정작 나는 부실공사 사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부업을 한다고 부업으로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쓰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저도 안 쓸 수 없어요. 써요. 하지만 뭔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그 진행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가야 할 내 사업에 대한 그런 확고한 루틴, 패턴, 계획 모든 것들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이끌어 나가되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정한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게 부실공사가 아니라 탄탄하게 나가는 게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탄탄함은 처음에 불편해요. 처음에 불편합니다. 우리 편안하게 사업을 하고 싶잖아요. 일단 거기서부터가 이게 조금 잘못 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사업은 원래 불편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추천을 드리자면은 수동으로 다 전 마켓을 그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숙달될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문이 들어와서 그 처리하는 것까지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 진짜 좋아요. 그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무료 사용 기간을 줍니다. 그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걸 써보세요, 다. 다 써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캐시 데이터는 무료 사용이 없어요. 굉장히 막강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무료 사용이 없어요. 아, 제 생각, 제 판단이 아무튼, 막강하다라는 거는 제 판단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루틴이 있는 거예요. 패턴. 제가 요새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루틴과 패턴. 거기서 이제 일단 심플하게 뭐 대량은 빼겠습니다. 수치상 이거 대량은 수치를 할 수 없어요. 아무튼 매일매일 루틴이 있는가? 여기에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매일 반자동으로 상품을 몇 개 올리나요?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어도 열심히 하는 거고 제가 조금 놀고 있어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다 내가 제일 힘든 거고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치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사실. 반자동으로 상품을 하루에 몇 개 올리나요? 뭐 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중요한 수는 내가 정한 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한 목표가 되겠죠.
반자동, 만약에 뭐 수동으로 올리기로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매일 수동으로 상품을 몇 개 올리나요? 그것에 대한 각 목표는 몇 개인가요? 오늘 그 목표를 하셨나요?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저희 채팅방에서 네오네오님, 고수님 저희 분께서 추천을 하는 그 루틴은 반자동을 만약에 올린다면 하루에 10개 리스팅 업로드예요. 100개, 100개. 하루에 100개. 하루에 100개의 상품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루틴을 잘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짜가지고. 지치지 않게. 하여튼, 굉장한 이제 그 노하우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거를 매일매일 듣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배워요. 뭐 하나 빼트릴 말이 없어요. 그 진짜 어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말고도 많으시죠? 이렇게 받아 적고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돈 받고 해야 될 강의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매일매일 그 내가 하는 업무의 수치로 판단을 해보시고, 그 수를 채워나가는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진짜 사업이잖아요. 진짜 원래는 토가 나올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업로드를 앉아서 하고, 이제 막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제 저울질을 하시면서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접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위에 고수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겠죠, 뭐. 그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근데 사실을 목표를 전 너무 높게 잡아놓는 경향이라 항상 목표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스로에게 혼나요. 근데 어쨌든 좀 목표를 좀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목표는 아무튼 강하게 잡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이 무엇을 올려야 잘 팔까요? 무엇을 올려야 대박이 터질까요? 이거 많이 고민하시죠? 소싱 뭐 해야 될까요? 저도 항상 매일 지금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바로 막 이렇게 소싱해서 팍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다들 고민이시잖아요. 특히 이제 저처럼 해외 구매된 초보 사업가 대표님들께서는 더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좀 정리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든 올리면 팔린다, 이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초보에 막 엄청난 고민이 필요 없다. 소싱은 그냥 주변에서 찾아라. 그럼 일단 내가 필요할 것 같은 거 올리고, 남이 필요할 것 같은 거 올리고, TV 보니까 저게 나오네, 그거 올리고, 연예인이 저거 썼네, 저거 비슷한 거 올리고, 그냥 그렇게 쉽게 가는 게 낫다. 그 중에서 무엇이든 올리면 이건 팔린다. 왜냐면 우리가 목표를 정했잖아요. 반자동 하루에 100개, 뭐 하루에 뭐 10개든 내가 정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기준에, 내 나름대로 내 기준이 섞인 내 기준에 의한 상품을 꾸준하게 목표를 체험해서 올린 그 업로드, 그거면은 무조건 팔려요. 판매가 한 개든 몇 개는 됩니다. 안 팔린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거는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꾸준하게 올린 제품들 중에서 판매가 되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뭐 몇백 개 올렸는데 하나라도 안 팔리는 대표님들 없으시잖아요. 그 판매가 된 제품, 그게 내 경험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생겼죠. 판매가 하나 내가 그렇게 고민해서 내가 직접 소싱한 제품이 팔렸잖아요. 판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이 팔렸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파생된 제품이 또 있겠네요. 그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제품군의 카테고리에 상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과 똑같은 것들 근데 이게 조금 뭐 디자인이 다르다든지 뭐 그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것들을 또 내가 올려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닭등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문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업로드 얼마나 지루합니까? 이걸 이겨내는 사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뭐 뭘 소싱해서 팔아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궁극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씀드리고 이게 이야기가 전달이 제 머릿속에 제 생각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 상품을 만들어가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직접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소칭하고 내가 직접 올려서 판매가 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상품군들과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올리고 그게 다시 판매가 되는지 보고 그게 또 다시 판매가 되면은 그게 계속 이렇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척척척척척척척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순서를 밟아가야 된다. 펼쳐질 때까지는 지루함을 견디고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가공하는 것과 기획하는 단계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맞잖아요. 우리는 일단 대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의 힘을 빌어서 그냥 올리거나 조금 바꿔서 올리거나 번역기 돌려가지고 그냥 띡 올리거나 이게 그 정도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조금 더 이렇게 수정한다거나 뭐. 그런데 대박 상품들이 있어요, 아무튼. 막 수백 개 리뷰가 달려있고, 뭐 몇천 개가 팔렸을 것 같은, 그리고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는 각 상품군들의 그 다른 대표님들의 이제 대박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쫘라락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면요. 그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내가 올리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좀 더 들이고 공들여서 올린 게 요 정도인데 저 대박 상품의 순위권에 있는 저 상품은 진짜 이 정도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 정도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컨트롤을 하고 계신 그 대표님은 얼마나 노력을 했겠는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죠. 그죠? 대부분의 대박을 치고 있는 상품군은 이미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제품도 과정을 분명히 견뎠겠지만 다 일단 상패는 갈아엎어져 있고 직접 찍은 사진 그리고 직접 사용한 그런 후기 그리고 영상 리뷰 그리고 굉장한 고퀄리티의 상패 그리고 한국의 브랜드 제품과 맞먹는 그런 느낌을 주는 상패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정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를. 그 정도도 안 하는데 내가 대박 상품 카테고리 상위 랭크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단계를 밟아가야 갈 수 있는 절차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올리다 보면은 대박 상품이 터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내가 상상하는 거야. 이제 그거 하나를 주문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사진도 찍고 내가 실제로 동영상 리뷰도 만들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진짜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타겟을 분류해야죠. 그 정도로 내가 했다면 광고도 섞고 내가 묶이지 않는 것도 신경을 쓰고 막 내 거를 만드는 거죠. 기획하고 하는 거, 가공하고 하는 거.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이제 봐요. 이제 가려고 하는 거지만 저희가 건너뛰고 가지 말자는 거죠. 그거를 하고 계신 대표님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겠냐고. 나는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데 상황이지. 내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뭔가 마인드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 어떤 스킬. 물론 그게 도움이 되고 그게 물론 필요한 것도 맞지만 그거 이전에 사업의 본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이걸 사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펼쳐지는 사업은 안 되죠,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걸 처음 해본 사업이고요. 경험이 없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백종원 선생님처럼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골목식당 진짜 많이 자주 봤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골목식당밖에 안 남았죠.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 저도 가끔 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골목식당을 많이 봐도 대부분이 백종원 선생님이 많이 혼내시잖아요. 왜냐하면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데 청소를 안 하고 주방이 굉장히 더럽고 위생 관리를 안 하고 놀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유가 있고 막 그게 이제 장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백종원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이제 가게들이 다 싹 다 갈아엎잖아요. 청소 상태부터 다 갈아엎고 그리고 완전 깨끗한 상태에서 그걸 매일 깨끗하게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음식 관리하고 청결 유지하고 이런 것들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 근데 우리 이제 해외 구매 대행하면서 그러냐 이거죠. 매칭은 사실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내서 건물 하나를 매장 하나를 오픈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온라인 마켓 쪽은 내가 그런 초기 투자금이 필요 없는 혜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감사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 진짜 뭐 음식점 하나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오픈해가지고 그거 뭐 하나 팔면은 몇천 원 남잖아요, 사실. 만약에 국밥집을 오픈했는데 국밥 한 그릇 팔면은 얼마 남겠어요? 8천 원짜리 국밥 하나 팔면은 얼마 남을까요? 보통 재료비 한 30% 40%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 띄고 하면은 얼마 안 남는단 말이에요. 음식 장사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물건 하나 팔면은 얼마 남아요? 많이 남지 않아요? 엄청나게? 진짜 굉장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고 닦냐 이거죠. 저희 그죠? 노력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튼 저 자신을 채찍질 하는 거예요 또. 지금 5시가 넘었어요. 졸려요. 근데 할 말은 다 하고 유튜브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의 본질인데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 초보 해외 구매 대행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고민이 많으신 대표님이 계시다면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해외 구매 대행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할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진지하게. 계획 없이 혹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해보고 나는 되겠지. 나는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뭐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그 내 마음가짐의 깊이에 따라 이 성장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차지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깊이 있고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내 하는 행동들이 좀 더 진지해지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가볍다면 가벼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진지한 것보다는 성장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연수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몇 년 고민해 보셨나요? 나는 해외 구매 대행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할 것인가? 우선 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 마음가짐은 나는 일단은 해외 구매 대행 이 사업을 평생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진짜 제 할아버지가 돼도 이 사업이 돌아가게끔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저에겐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해요. 사실 이 유튜브도요, 이거 안 찍고 상품 올리면 지금 몇 개를 올릴 수 있는데. 그죠? 하지만 이렇게 소통을 하는 유튜브도 저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쏟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할 계획이거나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뭔가 이렇게 약하다면은 진지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 뭐 몇 개월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접을 거면은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솔직히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해서 1년, 2년 1년, 2년 해서 그 정도도 그 1, 2년 해가지고 나는 안 되겠다. 아이씨, 안 되네. 하고 접을 거면은 안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사업을 1, 2년 해가지고 성공하면 다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사업을 1, 2년 해가지고 다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년, 2년 하면은 이제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간 정도 아닌가요? 1년, 2년 해가지고 성공 궤도로 넘어간 엄청 잘한 거죠. 대박인 거죠. 아니에요. 근데 1년, 2년 해가지고 내가 이걸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루틴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고 확고한 내 신념이 박혔다. 그 정도도 성공한 거라고 봐요. 사업을 내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거라고 봐요. 더 잘 되면 더 좋고요. 저는 더 빨리 잘 되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진지함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나 자신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난 절대 이걸로 성공할 거야. 1, 2년 뭐야? 난 더 몇 년 동안 노력할 수 있어. 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혹시 상품 한두 개 올리는 현실이 버거우시죠?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나 오늘 상품 한 개, 두 개, 세 개, 10개 올렸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차 있고 어떤 프로그램 쓰지? 뭐 요렇게 가는 게 더 진짜 탄탄하게 내 건물 쌓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지겨워하지 마세요. 상품 등록에 대해서. 그리고 내 방법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단 멈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초보라면 이제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물론 못하고 엉망이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든 거예요, 원래.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시스템이 갖춰집니까? 그거를 누가 옆으로 딱 와서 세팅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아요. 그게 어렵고 지루하고 이거를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걸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상품 등록하고 일 처리하는 게 지겹지 않으셨어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거든요. 생각은 누구나 열심히 해야지. 누구보다 빡세게 할 거야. 나 오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마인드는 항상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유튜브 보고 다른 이제 뭐 도움이 되는 유튜브는 상관없지만 다른 뭐 유튜브 보고 이제 웃고 있고 영화 보고 놀고 막 그러면은 일단은 내 시간이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아직은 사업을 해야 될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냥 더 놀고 더 하고 싶은 거 더 하시고 더 많이 놀고 그리고 나 진짜 진지하게 사업 해봐야겠는데 그때 하시는 게 그때 차라리 몰입해서 하시는 게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힘들지 않고 만약에 편안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힘들지 않으면은요 죄송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무 힘들고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괴롭고 그렇다면은 사업하고 계신 게 맞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괴롭고 아프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걸 성장통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장할 때 아프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게 막 뼈도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게 될 때 아프다고 해요. 아무튼 저도 이제 예전 이제 사업할 때 많이 배웠던 건데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몸이 자라려고 해서 이제 성장통 이게 아니고 사업할 때 힘들단 말이에요. 특히 초기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진짜 성장통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견뎌야 돼요. 그것도 반대로 이걸 또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힘든 게 맞는 거죠. 보세요, 대표님. 만약에 이 시장이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이 프로그램을 딱 썼어요. 그리고 그냥 쉽게 딱 업로드하고 그냥 이게 편안하게 돈이 다 벌려요. 그럼 그게 좋을 것 같죠, 원래? 맞잖아요. 우리 이 프로그램 써가지고 나도 쉽게 돈 벌고 싶어. 나도 그냥 저거 써가지고 저분처럼 몇 천만 원, 뭐 억대 매출 나올 수 있겠지? 하고 그게 된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될 리는 없지만 사업이 쉬우면요 누구나 되는 사업이면은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이미 먼저 다 선점해서 이미 다 판을 깔아놓은 우리의 그 대선배님들께서 장악하고 계실걸요? 남들이 그냥 하기만 하면 다 성공하는 사업, 그렇게 쉬운 사업인데 어떻게 지금 내가 먹을 게 있겠어요? 이미 다 먹고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채팅방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붐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각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통된 강의들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공통된 방법으로 공통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똑같이 상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조금 가공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그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다 똑같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데 내가 대박이 터진다? 내가 대박이 터지면 남도 옆에 사람도 대박이 터져야죠. 그리고 내가 쉽게 했는데 대박이 터지면은 나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하고 나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 그 사람은 더 몇 배는 대박이 터져야죠. 그러면 제가 먹을 게 있을까요?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붐 속에 제가 지금 찬찬히 여러 번 유튜브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업에 대한 임하는 자세와 마인드와 이걸 사업이다라고 하고 인지하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기초를 다지고 하는 이런 마인드 세팅이 박혀 있지 않다라면 몇 달하고 그만둘 거예요. 1, 2년도 걸리지 않을걸요? 몇 개월 해보고 그만둘 겁니다.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이건 너무 어렵네? 이건 너무 힘드네? 아, 저 사람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네? 에이, 어차피 안 되는 거였어 하면서 기타 등등등등 하면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죠, 저는. 맞아요. 저는 그걸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상이 되는데요. 근데 그 시장을 제가 지금은 당장에는 좀 틀린 방법이고 좀 어리숙하고 잘 못하고 하지만 전 계속 꾸역꾸역 살아남고 나만의 방식을 내가 만들어가고 조금씩 도움을 받아가면서 조금씩 도움을 줘가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다면 내 방법이 이제 곧 맞는 방법이 되고 내가 계속 해온 그 방법이 정답이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저는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면은 제가 먹을 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 사업은 어려워야 돼요. 더 어려워져야 해요.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에게도요. 쉽다면 먹을 게 없어요. 쉬워지면은 오히려 안 좋아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하니까요.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쉬워지면은 더 이 바닥을 장악하고 계신 대선배님들께서 더 장악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영역의 그 단계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몰라요. 아무튼 그냥 제 생각이에요. 틀리다면 뭐 말씀해 주세요. 어려워야 돼요. 어려운 거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전 지금 감사해요. 왜냐하면 쉬운 줄 알고 사실 뛰어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프로그램 쓰면 될 줄 알았거든요. 프로그램만 쓰면 될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본질을 조금 깨닫고 나니까 이 어려워서요, 감사해요. 어려워서요, 굉장히 지금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계신데요. 감사해요. 이 마인드예요, 저는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되셔야 해요. 만약에 진지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고려 중이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저 때문에 많이 버티고 어려운 걸 많이 해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포기하실 분은 포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포기 안 할 거지만 아무튼 많이 포기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살아남은 제가 더 먹을 게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힘들다면 진짜 사업을 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힘들지 않다면 지금 사업 안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평생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성장통을 즐기고요. 단련합시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일 밤을 샐 수 있는 정신력이 되고요. 잠을 별로 안 자도 이렇게 꿋꿋이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요, 똑같아요. 또 목표를 정하라. 수로 반자동 오늘 몇 개 올리실 거예요? 나는 오늘 반자동으로 50개를 무조건 올리겠다 정하면 무조건 무슨 수를 쓰더라도 50개를 올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냥 해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되게 쉬운 거예요. 다른 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곧 정답이다, 그 정도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해보니까요, 저 처음에 다 뭐 엉망진창이고 막 진짜 개판이었어요. 지금도 개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지만 제가 뭔가 프로페셔널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지금도 개판이에요. 그렇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신 그 방법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나아가려고 하면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항상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냥 하면 된다. 내가 정답이다. 이렇게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달리세요. 옆을 보지 마세요. 옆에 보면은 사고 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내가 300km로 달리고 있는데 옆에 못 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사업인데 적어도 300km 정도로 달려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km로 달리고 계신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옆에가 이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저는 소통을 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걸 저 스스로 이야기함으로써 저를 다시 이렇게 세팅하게 되거든요, 제 마인드를. 그리고 저의 이런 그 이야기를 같이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드리고 싶어요. 아우, 하루 왼쪽에 앉아 있잖아요. 저 지금은 목이 이렇게 좀 돌아가는데 거북목 조심하세요. 거북목. 진짜 목이 나가겠더라고요. 저 이제 막 집중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막 별로 신경 안 쓰고
하고 잠도 이렇게 별로 잘 안 자고 하니까 한 번에 골로 가겠더라고요. 지금은 턱을 당기고 이제는 자세에 신경 쓰고 이렇게 조금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진짜 조심하세요. 몸 망가지면은 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세는 꼭 신경 써서 하시고요. 그래서 자세 엄청 신경 써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세가 항상 엉망이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허리는 저 이제 이거 있어요. 오랫동안 이거 앉아 있는데 이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이걸로 허리 앉아 있고 턱은 턱 당기는 거 이거 저거 보호? 아무튼 그거를 좀 사야 되나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지금 많이 아팠어요. 지금 좀 많이 나아졌는데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건강을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뭔가 마인드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장하는 사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